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부모가 가져야 할 태도, 또 다른 사람이 감정으로 얘기할 때 그것을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참고할 서적은 화해입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주 핫한 분이죠. 오은영 박사님입니다.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자,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EBS 60분 부모 등 강연과 방송을 많이 합니다. 자, 국민 육아 멘토, 육아의 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자, 세상에는 수많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었지만은 어른답지 않은 사람이죠. 예를 들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느닷없이 화를 내고 폭발했던 부모. 자, 감정 조절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자, 뭐든 자기 중심적이라 무조건 다 자기 편을 들어줘야 하고 대화의 중심에는 늘 자기가 있어야 하고 대못에 찔린 남의 고통보다는 자기 손에 박힌 가시에 더 많은 동정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성년기부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나이에 비례할 만한 인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발달이 안 된 거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유아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사연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그러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안에 자기가 자식이 있다면 부모의 자리와 자식의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의 자리라는 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이 개념을 잃었을 때 자식이 입는 상처는 매우 큽니다. 저자는 부모 중에는 요구적인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거죠. 자기가 못한 것을 자식이 이뤄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욕을 많이 하죠. 그런데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요구가 아니라 조건 없는 수용과 수긍이라고 합니다. 조건 없이 자식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는 거죠. 자, 잘나도 못나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자식은 부모보다 어립니다. 그래서 자, 먼저 수긍해야 하는 건 언제나 자식이 아니라 부모 쪽입니다. 대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식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모가 하는 경우가 많죠. 부모는 이런 요구를 대화로 착각합니다. 또 이것을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은 날개를 제대로 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도 자식과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둬야 됩니다. 남남처럼 지내라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한 통제와 간섭은 그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과 좋은 사이로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식의 어떤 면이 너무 안타깝다면 가끔 진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또 자식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또 이걸 또 자식이 또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라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자식이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말할 때도 또 징글징글하게 느껴질 정도로 애원하거나 잔소리를 퍼는 식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서 말하는 대신에 선을 그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좀 한 발짝 물러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누군가 감정으로 말할 때 이것을 그 사람이 생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냥 그런 감정이 들었다고 말한 것을 의도를 가지고 한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자, 중요한 내용 같아요. 감정을 생각으로 받으면 아이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과 그 생각은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됩니다. 자, 쓸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쓸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하죠. 그러고는 그 잘못했을 때는 그 생각을 고쳐주려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설득이 안 되면 또 화를 내고
또 감정을 고치라고 강요도 하죠. 자, 이런 식이면 다음에 다른 사람들, 뭐 자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감정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라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참 어렵긴 하지만 아이 말과 행동을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감정을 표현하면 감정으로 받아주세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나 회사 때려칠 거야. 그러면 사표를 내고 싶을 만큼 참 당신이 힘들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은데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 세상에 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감정을 생각으로 받는 거죠. 이거는 절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야산을 오르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간 곳이 결국 길이 납니다. 자, 그 길은 점점 더 다니기가 편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다니게 되죠. 길은 조금씩 조금씩 또 넓어지죠. 이게 바로 뇌의 신경회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자극을 자주 받으면 그쪽으로 길이 뚫리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쪽이 있고 나쁜 쪽도 있어요. 자, 성인이 되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결국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누군가 그 길로 가는 작은 단서만 제공해도 다른 형태의 정보들은 그냥 깡그리 무시한 채 단지 그 말로 좋지 않게 해석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찌찌마니 혀차는 소리 한 번 한 것으로 아, 이거는 무조건 자신을 무시했다고 욱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신이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와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편하고 부모가 이런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자, 아이 행동에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통제가 아니라 아이와 같은 팀이 되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7살 아이가 손가락을 심하게 빨아서 막 갈라지고 피가 납니다. 이럴 때 너 손가락 빨지 말라고 했지 다시 한번 빨면 그땐 정말 혼날 줄 알아 라고 하면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을 두고 결국 아이와 맞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결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아이는 그때 그 대상의 부모라 하더라도 누군가와 이렇게 맞서는 상황이가 된다면은 결코 지고 싶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히 부모의 말을 잘 따르질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은 아이와 맞서서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서로 협조해야 하는 관계, 한 팀이 되어야 조금 더 수월하게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쳐야 할 문제 행동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첫째, 아이 마음을 공감해 주세요. 자, 누구야? 지금 너 참 손가락도 갈라지고 피가 나는구나. 많이 아프겠구나. 참 그렇겠구나. 분명 너도 그러고 싶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 두 번째는 자,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립니다.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인다. 계속하면 넌 안 되겠구나. 그건 너도 알지.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인정하고 공감한답니다. 자, 세 번째는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해볼래? 너 의견을 들어보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아이는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과정이 결국 중심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작은 결정에도 자꾸 나의 마음을 외면하게 될 때 이때 가져야 하는 생각은 결국 뭐냐? 나는 지극히 보편적인 사람이다. 나는 대체로 옳다. 그리고 그 자체를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이상한 사람도 또 못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누구나 그렇게 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다. 마음 같아서니란 생각이 들면 그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그거는 결코 옳은 겁니다. 또 자신감을 가지면 되겠죠. 자, 서로 의견이 다르면 내 마음을 말해도 됩니다. 사람은 솔직할 때 제일 잘 통합니다. 우리 안에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속상한 마음, 화나는 마음이 다 있죠. 자, 표현할 때 단지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면 됩니다. 조심스럽게 진솔하게 내 마음을 표현했는데 만약에 상대가 언짢아한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하게 지내던 회사 동료가 아무 말도 없이 다른 사람과 밥을 먹으러 먼저 나간 것을 거절이라고 느꼈어요. 기분도 상당히 나빴겠죠. 자, 직장 동료가 실제로 거절한 것이든 느낌상 거절로 받아들인 것이든 그 이후 생각의 모든 회로가 그 방향으로 빠르게 당연히 움직이겠죠. 자, 직장 동료가 자신을 따돌렸고 또 직장 선배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기까지 한 번도 상대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내가 느낀 거절이 실제 거절일까요? 나는 그렇게 느꼈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저 덜 친절하거나 또 적극적인 호의를 표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느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 사람들은 남에게 항상 친절하지 않습니다. 항상 적극적인 호의를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도 매번 그러기 상대편에 대해서 어렵다는 거죠. 자, 가끔은 나를 정말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0번 중에 한 4번 정도만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나머지는 괜찮다면 자, 그것에 더 방점을 찍는다면 결국 인간관계는 계속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저자는 자신의 감정과 판단이 옳고 그른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성장한다면 삶을 임하는 방식도 100이냐 0이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자, 과정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100%만큼 하지만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아예 0%로 놔버리는 거죠. 자, 예측 불가능함을 뚫고 나갈 힘이 없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담보해 놓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하죠. 자신의 감정과 판단이 옳고 그른지를 확신하면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피하지 말고요. 끝까지 겪어내면 됩니다.